3년 전 겨울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아예 포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72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제가 무릎 통증으로 포기했던 산책을 다시 시작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무릎이 좋아진 것만이 아니에요.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가짐, 인간관계, 심지어 잠자는 패턴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때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69세였는데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무릎이 뻣뻣하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점점 움직이기를 꺼리게 됐죠. 밖에 나가는 것도 줄이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병원에 가보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라고 무리하지 말고 약을 드시면서 지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최대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약을 먹어도 통증은 계속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뻣뻣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다니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산책을 포기해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산책을 좋아했거든요. 젊을 때부터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히 남편과 함께 저녁에 천천히 걷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남편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저는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걸어라고 짜증을 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도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점점 더 집돌이가 되어갔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라는 핑계로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생활이 됐죠. 몸무게도 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무릎에 더 부담이 가고 더 아프고 정말 악순환이었어요. 그때 몸무게가 평소보다 7에서 8kg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에 누우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자세를 바꿔도 아프고 일어나려고 해도 아프고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곤 했어요. 수면 부족 때문에 낮에도 기운이 없고 짜증도 많이 났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아들들이 엄마 운동이라도 하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젊으니까 모르지 이 아픈 거리라고 토라졌어요. 며느리들이 어머니 같이 산책이라도 해요 라고 하면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정말 고집스러운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됐어요. 2년 동안 정말 우울하고 답답하게 살았어요. 몸도 마음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고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하는 절망감도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에 전환점이 왔어요. 동네에 사시는 김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김 할머니는 저보다 5살이나 많으신데 그날 정말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환하고 걸음걸이도 씩씩하고.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산책해서 그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김할머니도 저처럼 무릎이 아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저보다 더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산책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김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5분도 못 걸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니까 지금은 1시간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무릎 아픈 걸 극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니.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너무 아플 텐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일단 김 할머니가 하시는 대로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정말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섰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목표였는데 5분도 안 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김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5분도 못 걸었다고. 그래서 일단 5분만 더 참아보자 하고 천천히 걸었어요. 정말 천천히 할머니가 걷는 속도로요. 그렇게 10분 정도 걸었을 때 집에 돌아왔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뭔가 뿌듯했어요. 오늘은 10분을 걸었구나 하는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둘째 날도 나갔어요. 이번에는 12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전날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무릎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만 있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2주가 지나니까 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고 계단도 조금은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됐고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밤에 무릎이 아파서 깨는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는 문제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무릎 통증은 거의 없어졌어요. 몸무게도 5kg 정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단순히 무릎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바뀐 거예요. 가장 먼저 변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도 1시간을 걸었구나.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갔구나.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오늘도 뭘 할 건가 하며 우울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산책하고 좋은 하루 보내자 하며 활기차게 일어나요. 두 번째로 변한 건 인간관계였어요. 산책을 다니면서 동네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쳤는데 매일 마주치다 보니까 대화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특히 김 할머니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가끔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 서로 건강 이야기도 나누고 김 할머니 덕분에 다른 분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요. 이제는 산책하는 시간이 동네 분들과 안부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한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아들들도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고 며느리들도 어머니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해요. 세 번째 변화는 수면 패턴이었어요.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니까 밤에 정말 잘 자게 됐어요. 적당히 몸이 피곤하니까 잠자리에 들면 금방 잠들고 깊게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활기차요. 네 번째는 식욕과 소화가 좋아진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고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취미가 생긴 거예요. 산책하다가 예쁜 꽃이나 풍경을 보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지만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는 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사진 찍는 것도 산책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예요. 여섯 번째는 생활 패턴이 규칙적으로 변한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됐어요. 일곱 번째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던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경험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에도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됐어요. 8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였어요. 산책하면서 걷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고민이나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특히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산책하면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9번째는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만 있을 때는 계절이 바뀌는 걸 잘 못 느꼈는데 매일 밖에 나가다 보니까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오는 이런 자연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10번째는 체중 관리가 된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체중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늘어나고 체력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를 찾은 거예요.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훨씬 여유롭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3년 전에 무릎이 아파서 절망하던 제가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산책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의지도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히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릎에 우리가 가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오늘은 비 오니까 쉬자,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쉬자 하고 핑계를 댈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 늘어나면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고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짧게라도 나가려고 해요. 물론 정말 아플 때는 쉬지만 웬만하면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저는 김할머니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가끔 함께 걸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30분 걷기를 목표로 했는데 달성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 다음에는 1시간 걷기, 동네 한 바퀴 돌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목표를 늘려갔어요. 안전장비도 중요해요. 좋은 운동화를 신고 무릎 보호대도 착용했어요. 특히 운동화는 정말 중요한데 쿠션이 좋은 걸로 신으니까 무릎에 부담이 훨씬 덜했어요. 시간대도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시면 돼요. 코스도 다양하게 바꿔가며 걸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평소에는 동네를 돌고 주말에는 공원이나 강변으로 가서 걸어요. 새로운 곳을 걸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더 재미있어요. 날씨에 맞는 옷차림도 중요해요. 너무 덥게 입으면 금방 지치고 너무 춥게 입으면 몸이 움츠러들어요. 계절에 맞게, 날씨에 맞게 적절히 입고 나가는 게 좋아요. 수분 보충도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여름에는 물을 꼭 챙겨가고 중간중간 마시면서 걸어요. 탈수되면 위험하니까 꼭 주의하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해요. 무릎이 너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쉬어야 해요.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정기검진 때마다 운동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고 있어요. 스트레칭도 빼먹으면 안 돼요. 산책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돼요. 특히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영양 관리도 같이 해야 해요. 운동을 하면 더 많은 영양이 필요하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단백질과 칼슘 섭취에 신경 쓰고 있어요. 충분한 휴식도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피로가 쌓이니까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도 틈틈이 쉬어주는 게 좋아요.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달력에 매일 산책한 시간을 적어둬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 볼 수 있고 동기부여도 돼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중간에 며칠 못할 때도 있고 진전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평생 움직이지 않고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하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시작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9세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으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의료진과의 상담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서 산책할 수 있다는 것, 무릎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3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산책을 다시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더욱 놀라워요. 여러분도 지금 무릎이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고 계시다면 저의 경험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저도 김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고 꾸준히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산책은 정말 단순한 운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많은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냥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인간관계, 삶의 질까지 모든 것이 좋아져요.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산책이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고 부상 위험도 적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날씨가 좋으면 남편과 함께 산책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제가 무릎이 아파서 함께 못 걸었는데 이제는 둘이 손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손자들도 가끔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자고 해요. 예전에는 할머니 무릎이 아파서 안 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 할머니랑 같이 걸어보자라고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손자들과 함께 걷다 보면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을 수 있고 세대를 넘나드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기는 것도 산책의 큰 즐거움이에요. 봄에는 벚꽃이 피는 길을 걷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걷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쁜 공원을 걷고 겨울에는 눈 내린 길을 조심조심 걸어요. 같은 길이라도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산책이 제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날씨 확인하고 산책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가끔 몸이 안 좋아서 산책을 못하는 날이 있으면 정말 아쉬워요. 뭔가 하루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산책이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세요.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정말 좋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꾸준한 운동의 효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감사해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약간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체력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1시간을 걸어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오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산책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무릎 통증을 극복하고 다시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에도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기 모임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공원을 걷고 차도 마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여러 명이 함께 걷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책을 계속하는 거예요. 80세가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계속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도 69세에 다시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매일 1시간씩 걷는 게 목표라고 해서 하루라도 못 걸으면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서 조금씩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